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해설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카데미아 모의고사 4회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매질에서의 초음파 작용이 스넬의 법칙과 근거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법칙과 연관되는 용어는 한 개밖에 없어요. 정답은 1번 굴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진행하실 때 이러한 법칙이라는 표현 나오게 되면 무조건 첫 번째로 이 굴절과 관련된 키워드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전자주사 방식에서 화면 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에 에듀 모의고사 4회 해설 강의 39번 문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추가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강의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주사선 밀도를 낮춰주게 되면 프레임 레이트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함촉자의 큐리 온도 이상으로 가온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을 물어보고 있어요. 정답은 3번이고요. 이 앞전 특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탐촉자를 소독할 때는 고온 고압을 사용해서 소독한다. 이런 표현은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온 고압을 가하게 되면 앞전 특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연관되는 키워드 하나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는데요. 쭉 문제 내용 중에서 이 휘도로 변환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드를 물어보고 휘도, 다른 말로 밝기로 표현한다. 이런 내용 나오게 되면 모두 B모드와 관계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B모드 자체가 이 brightness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밝기를 통해서 또는 휘도를 통해서 표현한다는 모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은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내용이라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36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문제도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반사 정도가 저에코인 경우를 나타내는 용어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에코프리하다와 어네코익하다는 같은 뜻이에요. 이러한 표현은 이 낭종에서 시스터와 같은 구조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3번 아이소에코익하다는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또 주변 조직과 비슷한 에코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아이소에코익하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고에코다, 밝은 상태로 보여질 때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정답은 4번 에코푸어하다 또는 하이포에코익하다가 같은 표현의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좀 간단하면서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연관되는 표현들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에서 측방향 분해능, 이 라테랄 레졸루션과 관계가 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강조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공간 분해능이라고 해서 스파셜 레졸루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엑시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라테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엑시알과 라테랄 그리고 전체적인 이 공간 분해능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시험 출제 확률이 상당히 높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들을 꼭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37번 문제에서는 이 라테랄과 관련돼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측방향 분해능과 연관되는 키워드는 두 개가 있고요. 네,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이 주파수와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빈폭이라든지 또는 탐촉자의 직경이라는 표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선택을 해보자면 정답 3번을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음속의 직경 또는 빈폭 모두 같은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탐촉자에서 초음파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초음파빔은 이런 식으로 모래시계 형태로 모여들었다가 퍼져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돼요. 이 측방향 분해능이 좋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음속의 직경이 좁을수록 이 빈폭이 얇으면 얇을수록 좋은 분해능 영상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포인트 연관될 수가 있겠죠. 이 빈폭 자체가 좁아지거나 아니면 이 탐촉자의 직경이 애초에 작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좁은 빔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빈폭 자체가 좁아질 수 있는 설정이거나 아니면 탐촉자의 직경 자체가 애초에 짧은 상태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측방향 불해능의 개선과 연관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이 여기와 연관되는 내용들이에요. 주파수를 증가시키게 되면 이 빈폭 자체가 좁아지게 되겠고요. 다음으로 탐촉자의 직경을 줄여주게 되면 그만큼 좁은 빔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적으로 이 공간 펄스 길이, 줄여서 SPL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개념들은 XCR과 관련된 키워드라고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 분해능에 대한 내용들 공부를 진행하실 때는 각각에 연관되는 키워드를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실 거예요.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쓸개는 식후에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검사를 진행해야 되겠죠. 1번 틀린 내용이고요. 검사 시 호흡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그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 실질은 간 실질보다 에코도가 강하게 나타나서 영상에서는 이제 밝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고주파수가 아니라 저주파수를 사용해서 투과 심도를 깊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두 방향 이상에서 스캔해서 병변으로 판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임상적으로 질병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탐촉자를 가로 스캔해서 얻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둥근 형태로 종양 구조물이 나타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가로 스캔의 영상에서, 다시 말해서 한쪽 단면에서 얻은 영상만 가지고 종양이 있다 이렇게 바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이 상태에서 탐촉자를 90도 회전시켜서 세로 스캔으로 바꿔서 평가를 하게 돼요. 이렇게 세로 스캔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동그란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 구조물 자체가 동그란 형태, 종양성 구조물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 두 가지 단면을 가지고 병변을 평가해서 질병의 유무를 판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가로 스캔에서는 이렇게 종양성 구조물로 보였는데 세로 스캔을 바꿨더니 이 종양성 구조물이 길게 쭉 펼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혈관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혈관 구조물 같은 경우는 입사하는 각도에 따라서 동그랗게 보여지기도 하고 이렇게 관상형 구조물, 튜브 형태로 길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종양성 구조물과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 임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할 때는 두 가지 단면, 가로 스캔과 세로 스캔 통해서 두 가지 단면을 평가해서 질병을 진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간 초음파 스캔상에서 왼쪽 옆과 오른쪽 옆으로 나누는 기준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정답 2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시 가스기포가 많은 위장이나 샘창자 등에서 강한 선상 에코로 나타나는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미 여기서 포인트가 다 나왔죠. 이 장과 같은 구조물, 내부에는 가스라든지 공기가 가득 채워져 있을 거고요. 연관되는 보기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좀 해설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해설지에 적혀 있는 내용들인데 보시면은 다중반사의 일종으로 음파가 공명할 수 있는 가스기포 이런 표현들 다 맞는 내용인데 이 금속 클립에 대한 표현은 이 링다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금속 클립과 같은 표현은 첫 번째는 리버버레이션, 다중반사어상 또는 코메텔 아티팩트와 연관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링다운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연관이 될 수 있다는 점 좀 구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심첨 4방도나 5방도를 관찰할 수 있는 검사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심첨 4방도의 앞에 표현이 에이피컬 포챔버뷰라고 해서 심천부창을 베이스로 해서 얻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에이피컬 4챔버뷰, 에이피컬 5챔버뷰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심장 초음파 단면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특강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특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진행할 때는 이 금식이 따로 필요하진 않고요. 엎드린 자세에서는 심장 초음파 검사하기 힘들겠죠. 2번도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심장 판막의 이상 유무 초음파로 관찰 가능하고요. 4번 컬러 도플러 이용해서 수축 기능을 평가한다. 이 컬러 도플러로는 수축 기능 평가가 좀 어렵고요. M모드 기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수축 기능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이 펄스 도플러를 사용해서 왼쪽 심실의 이완 기능을 평가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심장의 수축 기능과 이완 기능 평가에 대한 부분들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M모드 기법을 적용해서 심장의 수축 기능을 평가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관되는 포인트는 심장의 수축 기능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M모드 기법으로 평가하는 게 가장 연관되는 포인트예요. 다음으로 측정되는 항목을 설명드릴 텐데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심장이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확장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직경을 측정을 하고요. 다음으로 가장 좁아져 있는 구간에서 직경을 측정을 하게 돼요. 정상적으로 이 수축 기능이 잘 이루어지는 심장에서는 이 확장되고 수축되는 부분들이 원활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반면에 심장의 수축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확장되고 이완되는 부분에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심장 수축 기능이 조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에서는 심장 수축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설명 한 가지만 더 드리자면 여기 있는 항목 중에서 EF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플레임은 이젝션 프랙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EF라는 항목들이 심장의 수축 기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장의 수축 기능을 평가할 때는 M모드 기법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음으로 가장 큰 직경과 좁은 직경을 비교해서 수축 기능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EF라는 항목들이 수축 기능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 나오게 되면 모두 심장의 수축 기능과 연관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장의 대표적인 이완 기능 측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이완 기능을 측정할 때는 펄스 도플러를 사용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펄스 도플러를 사용해서 이완 기능을 평가를 해야 되고요. 반면에 컨티뉴 도플러, 연속파 도플러를 사용해서는 이완 기능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이완 기능을 평가할 때는 이쪽이 승모 판막이거든요. 승모 판막으로 유입되는 부분에 이렇게 펄스 도플러를 적용을 해서 이 도플러 파행을 통해서 이완 기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보시면 빠르게 혈류가 채워지는 구간이 있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심방 수축을 통해서 이쪽으로 혈류가 채워지는 이완 구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E와 A 파형을 통해서 이 적절하게 심장에 혈액이 채워지는지 이완 기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펄스파를 적용하게 되면 높은 파형의 E 웨이브를 얻게 되고 다음에 A 웨이브를 얻게 됨으로써 정상적으로 이완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가 있게 돼요. 다음으로 왜 펄스파만 적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펄스파를 적용해서 EA 파형을 얻어야 되는데 이 도플러를 적용할 때는 정확하게 이 승모 판막에 만나는 이쪽 위치에 펄스파를 적용을 시켜야 돼요. 너무 깊은 곳에 놔도 안 되고 너무 가까운 곳에 놔도 안 됩니다. 앞에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이해를 바로 하실 것 같은데요. 펄스파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이 거리 분해능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펄스파는 앞전 소자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앞전 소자에서 송신과 수신을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한 명이 일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또 혼자서 모든 일을 담당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긴 하지만 내가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속파 같은 경우는 송신과 수신을 담당하는 두 개의 앞전 소자가 존재하게 되겠고요. 마치 두 명이 일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둘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까요? 만약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누가 잘못을 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정확도가 높은 방식은 앞전소자를 한 개만 사용하는 방식, 다시 말해 펄스파가 더욱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이 승모판막에 맞는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도플러 신호를 얻어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컨티뉴 도플러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완 기능을 평가할 때는 펄스 오프를 적용해야 되겠고요. 그 이유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렇게 EA라는 표현이 나타나게 되면 모두 이완기를 측정하는 것과 연관되는 맥락이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장 초음파 연관된 대표적인 내용 설명드렸고요. 넘어가서 다음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기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얻기 위한 스캔법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 영상 자체가 라이트 인터코사 스캔, 오른갈비 사이 스캔에서 얻은 영상이에요. 이 영상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간초음파 특강 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강의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영상은 이제 최장 초음파 영상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장 초음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옳은 보기를 찾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금식이 불필요하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 최장 초음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시간에서 8시간 금식이 필요하게 되죠. 1번 틀린 내용이고요. 2번 세로단 스캔 영상이 아니라 가로 스캔으로 얻은 영상이에요. 3번 바로 누운 상태에서만 검사해야 된다. 바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하긴 하지만 꼭 이 자세에서만 검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바로 누운 자세에서 검사를 진행을 하다가 췌장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를 반쯤 세운 자세에서 약간 앉은 자세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검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더욱더 강하게 압박을 해서 가스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누운 자세뿐만 아니라 반쯤 앉은 자세에서도 췌장 초음파 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보기도 틀린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 음수법으로 위장가스를 제거하면 효과적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4번은 맞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음수법이라는 것은 이제 물을 좀 마신 다음에 검사를 진행하는 거거든요. 췌장 초음파 검사할 때는 바로 위쪽에 위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좀 마셔주게 되면은 위장에 물이 채워지게 되면서 이 물이 채워진 뒤쪽에 음양 증강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구조물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췌장 검사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5번 보기 보시면 배를 내민 상태에서 지라를 음양창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건 좀 애매하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다 보면 배를 내민 상태에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 췌장 뒤쪽 부분, 췌장 꼬리 쪽 부분들은 왼쪽에 있는 이 지라 부분과 조금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라를 음양창으로 이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라를 음양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를 내민 자세보다는 잔잔하게 호흡하는 상태에서 보통 지라를 검사하게 되거든요.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배를 내민 자세보다는 잔잔하게 호흡하는 상태에서 지라를 음양창을 이용한다. 이게 맞는 보기라고 출제자는 판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임상적인 상태에서 좀 적용을 해봤을 때는 배를 내민 상태에서 검사를 하든 잔잔하게 호흡을 유도해서 검사를 하든 좋은 영상만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5번 보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 국가고시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충분히 이의제기가 가능한 그런 보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러한 보기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라서 출제가 되는 것 같고요. 실제 국가고시에서는 좀 깔끔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것과 관련된 영상 간단하게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영상을 보시면 이쪽에 췌장 구조물이 있는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물을 조금 마셔준 다음에 다시 검사한 상태가 B번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위쪽에 위장 구조물이 있고요. 물을 마셨더니 뒤쪽에 음양 증강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A번 영상에선 보이지 않았던 췌장 구조물이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췌장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물을 좀 마셔줌으로써
음수법을 사용함으로써 최장 영상을 잘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영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제 고안 이미지고요. 이전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 변별력을 따지기 위해서 생식기 관련된 문제가 잘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여기까지 생식기에 관련된 부분까지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보시면은 이 부분이 고안 구조물이고 위쪽에 부고안 구조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가로 스캔이 아니라 세로 스캔 영상이고요. 2번 음낭 수종은 이 영상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번 고안 쪽 검사하려면 높은 주파수의 탐축자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4번 컬러 도플러도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음낭 수종의 영상이에요. 이쪽에 고안 구조물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러한 상태가 음낭 수종이구나. 이 정도 포인트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검사 부위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생긴 구조물이고 3번 자궁과 관련된 초음파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영상 자체는 경복부 초음파를 통해서 얻은 영상이 아니고요. 엔도바자이날 탐촉자를 질적으로 삽입해서 얻은 영상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만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물어보면서도 좀 변별력을 따질 수 있도록 좀 잘 만든 문제긴 하거든요.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1번 검사를 시행한 혈관은 동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도플러 스펙트럼이라든지 이 비모드 영상을 분석을 했을 때는 이 동맥 영상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플러스 도플러 시프트 영역은 적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는 칼라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칼라맵 가운데에는 베이스라인이 있고 위쪽에가 플러스 부분, 아래쪽이 마이너스 영역입니다. 이 플러스 부분들은 탐촉자로 다가오는 부분이고요. 마이너스는 멀어지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탐촉자로 다가오는 색상이 파란색이고요. 멀어지는 색상이 빨간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기에서는 플러스 영역이 적색이다라고 잘못 되어져 있죠. 플러스 영역은 파란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틀린 보기고요. 3번 적색은 탐촉자 방향의 혈류가 아니라 탐촉자에서 멀어지는 방향의 혈류죠. 3번 틀렸고요. 스펙트럼의 높이는 혈류의 깊이가 아니라 혈류의 속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붉은 색조의 밝은 부분은 혈류 속도가 늦은 곳이다. 혈류 속도가 느린 곳이다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붉은 색조에서 밝은 부분, 이렇게 색조가 밝은 부분은 혈류 속도가 빠른 곳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발생된 인공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개념들이죠. 낭종 뒤쪽에서 음양 증강이 발생된 모습이고요. 정답 5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뒤쪽 모의고사 해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